네, 우리가 이제 13장을 할 건데요. 12장에서는 물체 운동을 힘과 가속도 측면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힘하고 가속도 말고 이제 에너지랑 운동량 관점에서 에너지랑 운동량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고등학교나 대학교 1학년 물리에서 배웠을 법한데, 에너지랑 같은 개념을 우리가 일이라는 거를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과 같은 개념으로 항상 묶어서 나오는, 같은 개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충격량이라는 게 있었네요. 그래서 사실은 13장은 주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물체에 대해 해준 일이 에너지랑 같다라는 걸 갖고, 일은 어떻게 정의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념이다 라는 걸 놓고, 또 어떤 물체 운동, 주로 충돌을 다루는데, 충돌에 대해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동력학적인 내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12장에서 배운 힘하고 가속도예요. 근데 힘하고 가속도는 사실 시간에 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당연하죠. 힘이라는 것도 가속도가 애초에 어떤 속도의 시간 변화량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한 게 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엮여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 말고 뭔가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를 좀 건너뛰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주로 나오는 게 이 두 가지고요. 에너지 아니면 운동량. 그래서 얘네 둘은 아무래도 힘과 가속도로 표현되는 문제를 좀 보조적으로 좀 더 쉽게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우선 우리가 13.1장에서 배우는 거는 일과 에너지고요. 우선 일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옛날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우리 책에서 일이라는 거는 영어 대문자 U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정의가 되냐, 일은 일 전체에 대해서 하진 않고요. 우선 DU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D라는 거는 되게 작은 변화량, 그러니까 작은 변화량의 일의 미소 단위는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얘는 일의 미소 단위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힘이겠죠. 물체에 가해지는 힘. 힘인데 위에 선이 있기 때문에 벡터예요. 방향이 있는. 그 다음에 dr이라는 거는 미소 변인데, 얘도 벡터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곱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벡터끼리 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 하나는 외적. 근데 여기서는 점이 찍혀 있으니까 내적이죠. 내적을 해준 결과가 스칼라로 나오는 일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일은 방향이랑 상관이 없는 물리량이다. 왜냐하면 스칼라니까요. 그런 걸 알 수 있겠네요. 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벡터 복습할 때 다 하긴 했는데, 중요한 뜻만 다시 끌고 와서 하자면은, 우리가 내적을 한다라고 하면은,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한다고 하면은 그 벡터의 절대값, 그러니까 길이죠. 벡터의 길이, 힘의 크기, 그 다음에 미소 변위의 크기, 그 다음에 두 벡터가 갖는 각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이렇게 주고요,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뭐 탄젠셜 노멀 방향이라거나 아니면 레디얼 트랜스버서 방향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했었죠. 그래서 dr이 일로 갔다고 쳐요. 서로 방향이 다르네요. 그 다음에 f
닷 프로덕트 dr이기 때문에 f에서 1로 가는 걸 각도가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얘가 먼저 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dr로 나중에 있는 벡터 dr로 가는 방향을 회전하는 방향을 세타라고 해주시면은 f의 길이 dr의 길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스칼라 얘도 스칼라겠죠? 스칼라한 결과가 1이다 라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표현을 하자면은 f라는 벡터가 있고요.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dr이라는 벡터가 있을 때 f를 dr 방향하고 그 다음에 dr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눠줬을 때 dr 방향으로 남는 성분이 f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맞죠? f 코사인 세타가 dr 방향으로만 남아있는 그 성분 분해를 했을 때 dr의 수직인 방향 성분은 당연히 f 사인 세타겠죠. f 사인 세타랑 dr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외적이고요. 우리는 지금 내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뜻이겠냐? 이거는 힘 f를 줬을 때 dr 방향 성분만 그래서 f 코사인 세타예요. 힘 f를 줬을 때 dr 방향 성분만 취하고 그 방향으로 변위가 있을 때 변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힘 성분이 변위 방향으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위도 있어야 되고 코사인 세타가 0이 아니어야겠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0일 때는 90도일 때거든요. 그래서 힘과 변위가 90도면은 만약에 세타가 90도라면은 실제로는 일은 안 한 걸로 정의가 됩니다. 뭐 여하튼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힘을 주고 그로 인해서 변위가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물체를 백날 밀어봐야 변위가 0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이 없다라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돼요. 움직였는데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여야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어떤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구심력 꾸준히 주는 거 알죠? 우리가 11장에서 했어요. 구심력을 주고 있는데 변위하고 변위는 항상 이쪽 방향이잖아요. 변위하고 힘주는 방향하고 수직이네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서 구심력이 해준 일은 0이 된다, 없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일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힘을 줬고 변위가 있어야 된다. 근데 힘이 변위랑 수직이 아니어야 된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뭐 이제 얘를 전개를 하자면은 칠판 지우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내적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차원이고 그 다음에 3차원에서의 직교좌표계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좀 더 쉽게 쓰는 방법이 F를 이렇게 쓸 필요 없죠. 힘의 X방향 성분 그 다음에 책에서 아마 TX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 R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R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얘는 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이를 X, Y, Z 방향으로 X 방향 변이, Y 방향 변이, Z 방향 변이 쪼개가지고 dx 말 그대로 내적이니까 전개해주면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죠. 이해됐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리적인 뜻은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실 게 아니 1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U면 U지 DU는 뭐예요? 라고 하잖아요. 왜 DU가 나왔냐면은 어떤 궤적을 따라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을 어떤 식으로든 줬어요. 매 순간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변이는 이거잖아요. DR.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F라는 힘이 가해진 거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DU는 얘 곱하기 여기 DR의 방향이니까 X방향이라 그래서 DU가 매 순간마다 조금씩 정해지는 거예요. 이쪽 가면은 방향이 바뀌잖아요. 방향이 바뀌는데 그럼 DR 방향이 바뀌니까 F야 뭐 시간마다 바뀔 수 있고 DR 방향도 바뀌니까 DU라는 게
이 궤적을 따라서 조금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해준 일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전체 해준 일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U를 적분한 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점에서 1번 점에서 2번 점까지 갔어요. 그럼 우리가 U 어떻게 쓰냐면은 책에 나온 것 같이 1에서 2까지 가는데 해준 일의 양은 (1에서 2번) 점까지 가는데 가한 힘과 변위의 내적을 적분한 거랑 같다라고 정의가 되죠. 단순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쓰면 편할 것 같잖아요. 굳이 적분식 안 쓰고.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최종 변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경로에 따라서 해준 일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여기가 숫자 1번 점이고 여기까지 갔어요. 2번 점까지. 근데 가는데 어떤 힘이 가해졌겠죠. 어떤 힘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찰력이라고 합시다. 그럼 마찰력은 여러분들이 경로가 길어지면은 마찰력은 항상 운동의 반대 방향이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로가 길어지면은 그만큼 마찰력에 거슬러서 해준 일이 많아지겠죠. 변이가 늘어나니까. 힘은 마찰력 크기는 일정하다고 해도 변이가 늘어나면은 이거 적분을 해줄 때 경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찰력에 거슬러서 해준 일의 양은 변하는 거예요. 경로가 길어지면은 그만큼 해준 일이 늘어나고 경로가 짧게 되면은 그만큼 해준 일이 적겠죠. 모든 힘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마찰력처럼 경로에 의존적인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중력이나 뭐 전자기력 그런 건 경로랑 상관없거든요. 그런 애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 챕터 초반이니까 일반론적으로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쓰지 않고 아직은 적분식을 살려두고 있는 거죠. 그게 책에 있는 13.2 식 13.2의 적분식이 살아있는 이유가 됩니다. 뭐 근데 그냥 적분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책에서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이제 일정한 힘으로 직교좌표계에서 가고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게 이제 중력입니다. 일정한 힘이라고 하면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서 가해지죠. 우리가 무게는 대개 W라고 쓰고 얘는 여러분들이 mg라고 쓰긴 하는데 이제는 문제 푸실 때 좌표계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대개 우리는 좌표계를 이렇게 잡고 중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아랫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력을 힘으로 표현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고 수직 방향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맞아요. 뭐 그렇게 안 해도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상관없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책에서 나오는 게 어떤 물체가 있어요. 질량 m이라고 합시다. 이 물체를 여러분들이 잡고 있다가 탁 놨어요. 그러면은 얘가 중력을 받겠죠? 당연히. 중력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변위가 아랫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y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갔고 그 다음에 뭐 h만큼 갔다고 칩시다. h. 그럼 마이너스 hj라고 쓰는 게 맞겠죠? 변위가. 그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경로에 의존적인 일도 있다고 했는데 중력은 사실 경로에 의존적이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냥 쭉 해봅시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우선. 여기 식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변위는 어차피
여러분이 이 질량체를 아래로만 움직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해서 X방향, Y방향 다 있다고 해도 얘가 내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렇게 돼요. X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없거든요. 중력에서. Y방향만 있죠. 그러니까 0I 곱하기 다 프로덕트 D X방향 편이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mg y z방향은 생각하지 맙시다. 왜냐면 평면상에서 문제니까 z방향이 쪽 튀어나오는 거는 신경 안 써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린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중력은 X방향 성분이 0이기 때문에 X방향 변이가 있던 없던 간에 얘는 0인 거죠. 무조건. 그래서 얘만 남아요. 그 다음에 J랑 크로스 프로덕트 했으니까 결국에는 스칼라로 뭐만 남냐? mg dy만 남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적분을 해줍니다. y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게 됐잖아요. x에 대해 적분하고 싶었지만 x방향 힘 성분이 0이었기 때문에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값이 0이 됐어요. 그러니까 y방향만 되고 dy를 적분을 해줄 텐데 보세요. mg가 y에 대한 함수예요? 아니잖아요. 중력도 일정하지 중력 가속도도 일정하죠. y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mg dy가 되고 그럼 y를 여기에서 여기가 1번 위치고 여기가 2번 위치니까 1번에서 2번까지 y를 적분을 하면은 뭐가 나와요? y 위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h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h. 그렇죠?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마이너스 h만큼의 변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g 그대로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냐? mg h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다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옆으로도 흘러갔어요. 그렇다고 해도 중력이 물체에 가해지는 무게가 중력이 물체한테 해준 일은 mgh만큼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이 해준 일입니다. 중력 방향이 아래쪽이죠. 물체가 이동한 것도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해준 일의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중력이 해준 일이에요. 그게 이제 책에서 하는 얘기고요. 책에서는 이거를 반대로 물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기준으로 했거든요. 근데 물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중력만 가지고는 안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중력에 거슬러서 일을 해준 거예요. 그분이 이제 부호가 거꾸로 되긴 했는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몇 분이나 됐죠? 그럼 잠깐 잘랐다 갈게요.